아니 대만이 갑자기 난리 났다고? 최근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입국 거부를 당하자 이들이 방향을 돌린 곳은 관계가 좋은 대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런 태국 불법 체류자의 입국 증가로 인해 대만의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한 대만의 외교관의 시선으로 바라본 실제 사연을 가미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들과 계획된 선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릴 적엔 제 여정이 이렇게 독특한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미인 대회에 참가해서 외교관이 되는 일둘 다 제 꿈이긴 했지만 진정한 소명은 오직 하나였어요. 외교관이 되는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꾸어온 꿈이었지만 외교의 세계로 들어선 과정은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은 미스 유니버스에서 시작됐어요. 그 무대 위에 섰을 때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서 가슴이 마구 뛰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대만을 대표해서 나갔고 놀랍게도 2등을 차지했죠. 그 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우승이 저에게 명성이나 인지도를 주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꿈을 이룰 드문 기회를 준 거였죠. 새로운 타이틀과 특별 추천으로 대만 외교부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외교관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으며 이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마침내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모든 노력이 보상받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외교관이 되어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 대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꿈을 이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삶은 항상 꿈이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때로는 그 책임이 상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죠. 몇 년 동안 저는 타이베이에 주재하며 외교관으로 일해왔어요. 겉보기에는 제 삶이 화려해 보일지도 몰라요.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국제 포럼에 참석하며 외국을 여행하곤 했죠. 저는 제 나라를 대표해 중요한 협상에도 많이 참여했어요. 사람들은 흔히 외교관의 일상이 주로 화려한 행사나 이국적인 곳을 여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부분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요즘 제 일은 그리 화려하지 않아요. 사실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점점 더 많은 태국 이민자들이 대만에 불법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한국에 들어가려 했지만 한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 때문에 입국이 거부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만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이 상황은 대만, 한국, 태국 간의 많은 긴장을 초래했고 그 모든 문제들이 제 손으로 넘어왔어요. 이 이민자들은 그저 보고서 속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실제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 일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대만에서 일자리와 안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왔죠.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과밀한 임시보호소에서 지내는 것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외교관으로서 저의 역할은 이러한 문제들의 인도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만, 태국, 한국,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민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나라의 관계자들과 수많은 회의를 가졌어요. 각 회의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치 줄타기 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한편으로는 대만이 국경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위기를 외면할 수도 없죠. 그리고 한국은 왜 이민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결정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결정이 이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일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위기관리예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닥쳐요. 바로 지난주에만 해도 태국 이민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만 해안에 도착해 불법 입국을 시도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입국이 거부됐지만 거부당한 후에도 항의했어요. 그들이 왜 그토록 절박한지 저는 알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브로커에게 모든 돈을 맡기고 안전한 통로와 일자리를 약속받았지만 결국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죠. 압박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대중들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보호소는 이미 가득 찼고 일부 이민자들은 공공장소를 점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 모든 상황이 제 어깨 위에 놓인 무게처럼 느껴져요. 매일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지? 한때 화려했던 꿈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와 인간의 삶, 그리고 국제관계를 저울질해야 하는 하루하루의 싸움이 되었을까? 하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진짜 외교라고 믿어요. 그것은 단순히 화려한 만찬에 참석하거나 외국 지도자들과 악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긴장된 회의에 앉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야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람들의 삶이 걸려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밤을 잠 못 이루었어요. 누워서 제가 본 사람들의 얼굴,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내려야 했던 결정들을 떠올리곤 했죠.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침착하고 집중하며 굳건해야만 해요. 이 상황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쉬운 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해결책이 있다고 믿어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 길을 찾을 거예요. 또 다른 회의와 전화 통화를 준비하며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봐요. 외교란 단순히 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돕는 거죠. 해결책이 없어 보일 때조차도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세상의 무게가 어깨 위에 느껴질 때조차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이에요. 꿈은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여전히 제 꿈이에요. 저는 끝까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죠. 하늘에 몰려오는 폭풍이 아니라 불확실함과 두려움 그리고 좌절감으로 다가오는 폭풍이었어요. 태국 이민자 문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곧 뭔가 큰일이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모든 노력이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저는 몇 달째 태국 이민자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매일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태국을 떠나 대만으로 왔지만 그 흐름은 금세 홍수처럼 불어났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한국이 이민 정책을 강화한 이후 태국 이민자들은 대만으로 눈을 돌려 두 번째 기회를 찾으려 했어요. 문제는 대만이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먹이거나 처리할 자원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매일 더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젊은 일꾼들만이 아니었어요. 가족들,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도 함께였죠. 과밀한 보호소, 끝도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답답한 표정이 점점 뉴스에서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또 한 번 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 소식은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죠. 태국 이민자들이 임시로 만든 배를 타고 대만 해협을 건너려 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절박했기에 이런 위험을 감수한 거였죠. 그 배들은 안전하지 않았고 며칠째 바다도 거칠었어요. 대만 해경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구조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불확실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구조선이 생존자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항구로 달려갔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으며 새벽의 희미한 빛만이 보일 뿐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며 깊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언론도 그곳에 있었고 카메라를 들고 매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답을 원할 거였지만 저에겐 아직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첫 번째 구조선이 부두에 도착했고 해경이 한 사람씩 배에서 내리는 걸 지켜봤어요. 그들은 지친 모습이었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간신히 서 있는 노인들을 도우며 부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보고서 속의 통계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은 너무도 분명했죠. 더 많은 구조선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더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더 나빠졌죠. 그중 한 배가 항해 도중 전복되었어요. 파도가 너무 거세서 배는 버티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고 모든 사람이 구조된 것은 아니었어요. 구조팀은 계속해서 수색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부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제 안에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훈련받은 외교관이었지만 이건 외교의 범위를 넘어선 일이었어요. 제 눈앞에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한국 그리고 태국 모두의 문제였어요. 이 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옅은 빛이 현장을 비췄을 때 저는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안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서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중요한 인사들을 모으는 거였죠. 대만의 이민 관리들, 태국의 대표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의 관계자들을 불러야 했어요. 한국의 엄격한 이민 정책이 이 사람들이 대만으로 오게 된 원인 중 하나였으니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했어요. 회의는 다음 날로 잡혔지만 그 전부터 상황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부두에서 봤던 사람들의 얼굴, 부모에게 매달려 있던 아이들, 간신히 걷고 있던 노인들 그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죠. 이건 사람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던 책임감은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회의는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감정이 격해져 있었죠. 대만의 이민 관리들은 매일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를 감당하지 못해 이미 압도된 상태였어요. 태국 대표들은 자국민이 버림받고 고통받고 있다고 느껴 분노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 측은 자국의 정책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자원이 부족했어요. 태국은 자국민을 돕고 싶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자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일할 기회, 살 기회, 생존할 기회. 그 회의에서 벌어진 논쟁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반드시 그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시간의 논의 끝에 마침내 다국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어요. 한국은 대만이 이민자 유입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고 태국은 불법 브로커들이 자국민을 속이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대만은 도착한 사람들을 처리하고 보호할 더 나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지쳤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여전히 과밀한 보호소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길고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폭풍은 끝나지 않았지만 바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구조 작업이 끝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그날의 사건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다녔죠. 배가 뒤집히고 절박했던 얼굴들,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구조 작업까지 그 비극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 오래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재건할지 고민해야 했어요. 이건 단순히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만, 태국, 한국 세 나라 모두가 얽혀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국가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이 위기에 일부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도 해결을 도울 의지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엄격한 이민 정책이 많은 태국 이민자들을 대만으로 내몰았지만 한국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팬데믹 이후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몰려오는 걸 감당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정의 여파는 예상보다 컸고 이제 한국도 뭔가 변화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협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첫 회의는 타이베이의 정부 건물에서 열렸어요. 저는 긴 나무 탁자에 앉아 한국과 태국에서 온 관계자들을 기다렸죠. 그 순간 이 회의가 단순한 정책 협상이 아니라는 걸 깊이 느꼈어요. 이건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 말이에요. 한국에서 온 대표들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결정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해야 했죠.
태국 대표들 역시 불편해 보였어요. 브로커들과 밀수업자들이 자국민의 절박함을 이용한 것에 대한 분노가 컸어요.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는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된 목표는 있었죠.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것. 회의는 형식적인 인사로 시작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지한 논의로 이어졌어요. 대만 이민 관리들은 이미 보호소가 넘쳐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들어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처리할 공간도 자원도 없었어요. 태국 대표들은 불법 브로커들이 자국민에게 대만이나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속였다고 말했어요. 이 브로커들이 문제의 핵심이었지만 그들은 숨어서 활동하는 데다 잡아내기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은 한국 차례였어요. 한국 대표는 중년의 남자였는데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를 보호하고 착취를 막기 위해 필요했다고 했죠.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온 태국인 노동자들은 위험한 저임금 직종에 종종 종사하게 되고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단속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한국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죠. 저는 양쪽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들으면서 이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의도가 이기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착취를 막고자 했지만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낳았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전과 인간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맞추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어요. 몇 시간의 논의 끝에 우리는 드디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대만이 이민자 유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어요. 이 자금은 더 많은 보호소를 짓고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어요. 대신 대만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민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태국인 노동자들이 적법하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특별한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제안했어요. 이를 통해 사람들이 밀수업자나 불법 브로커에게 의존하지 않고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였죠. 대만도 이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고 여전히 대만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 합의에 도달했을 때 회의실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막고 생존을 위해 애쓰는 이민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마련한 새로운 시스템을 조율했어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저는 왜 이 일이 중요한지를 계속 상기시켰어요. 부두에서 봤던 사람들,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그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어요. 비록 더딘 걸음이라도요. 대만 내에서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위기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안도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민자들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어요. 이민자들을 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두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인도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존엄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었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어깨 위에 있던 짐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위기가 끝난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진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 상황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 덕분에 우리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태국이 불법 브로커들을 단속하려는 노력 덕분에 앞으로 더 적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현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지원으로 새로 지어진 보호소는 이민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고 우리가 마련한 합법적인 이민 경로는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진정한 기회를 제공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죠.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외교가 단순히 고위급 협상이나 서명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외교는 국가들 사이에, 문화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에요.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공통점을 찾아내고 함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맞닥뜨렸던 비극은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어요. 대만, 한국, 태국 모두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우리는 무대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봤고, 이제는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죠. 저에게 이 경험은 제 외교관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외교관이 되는 꿈을 항상 꿔왔지만 이제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내 나라를 대표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함께하는 거였죠.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가 놓은 다리는 단순히 국가들 사이의 다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다리였죠.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번 일을 돌아보면 제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많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처음 외교관이 되었을 때는 제 일이 주로 회의나 협상으로 대만의 이익을 국제 무대에서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외교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외교는 단순히 정책이나 무역 협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배가 전복된 그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줬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삶을 바쳐 어렵게 도망쳐온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진 일이었죠. 처음엔 저도 관료주의에 빠져서 숫자나 정책에만 집중했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단순히 서류 작업에만 몰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이번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국제협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었어요. 대만, 한국, 태국 모두 각자의 이유로 행동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이 이민 정책을 강화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불법 노동 관행을 막으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책이 대만 같은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태국도 자국민을 이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중 누구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걸요.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협력과 이해였어요. 서로 탓하기를 멈추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대만, 한국, 태국이 함께 태스크포스를 만든 건 큰 진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이민의 피해자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어요. 한국이 대만에 넘쳐나는 보호소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건 그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태국 노동자들이 적법하게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민 경로를 열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이건 착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어요. 대만에게 이 태스크포스는 이민자 유입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자원을 의미했어요. 한국의 도움으로 지은 새로운 보호소와 처리센터는 큰 변화를 가져왔죠. 이제는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을 찾느라 허둥대지 않아도 되었고 보호소의 상황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대만에 온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과밀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진전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대중의 불안을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대만의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화가 났고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민자들을 도우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고 일부 사람들은 국경을 완전히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저는 그들의 불안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 역시 자신의 일자리와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어요. 저는 지역 지도자들과 수많은 시간을 대화하며 더 큰 그림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이민자들을 돕는 일이 단순한 자선이 아니고 모두에게 이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한국과 태국과 협력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브로커의 희생양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었고 대만에 오는 사람들도 적법하고 안전한 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었어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위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어요. 한국의 합법적인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대만으로 불법 입국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보호소도 더 이상 가득 차지 않았고 대중들의 두려움도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돌아보면 우리가 이룬 성과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단순히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토대를 쌓았거든요. 한국과 태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고 우리가 마련한 시스템은 앞으로의 비극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외교는 단순히 자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외교관이 항상 답을 알고 있어야 하고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때로는 답을 모를 수도 있고 배워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위기 동안 완전히 압도된 순간들도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또한 외교가 단순히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외교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 쌓아가는 신뢰, 보여주는 공감, 그리고 공통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걸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자들과 맺은 관계는 이번 경험에서 가장 보람 있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우리는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일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제 경력을 이어가면서 이번 교훈을 마음에 새길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위기가 닥칠 것이고 더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외교가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의 일환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사람들에게 희망과 존엄을 제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요. 이번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찬 시간이기도 했어요. 함께 일하지 않았을 때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봤고 함께 했을 때 어떤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봤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대만, 한국, 태국 사이에 우리가 놓은 다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일에 일조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게 바로 외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나씩 차근차근 나아가는 거죠.